우리 뭐 해볼 거냐면 속도, 가속도, 여기서 속도가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가속도. 근데 미리 얘기를 할게. 얘는 과학 시간이 아니야. 그치? 수학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무 원리에 파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원리를 설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설명할 거야. 근데 너무 원리를 파고들지 말자 이거야. 과학적으로 파고들지 말자. 최소한 수학적으로 파고들어야지. 그치? 이진아 표정이 썩은 거야. 어떡해. 피곤해 보여. 우리가 결과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게. 위치를 미분하잖아. 위치에 관련된 식이 존재해. 우선 이거부터 얘기하자. 위치식이 존재해. 위치식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2t-5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이거 뭔지 알지? fx 같은 거야. 그치? t는 뭐냐면 t는 시간이야. t는 시간, 초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예를 들어 뜻이 이거야. 뜻은 알아야 돼. x가 3초에 있으면 3이 6, 1 3초에서는 1에 위치한다 이 뜻이야. 3초에는 1에 위치한다 이런 뜻을 가져. 여기서 움직임은 수직선상에서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다. 수직선 0. 얘가 3초가 있잖아. 이게 움직이나 봐.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그러다가 딱 3초가 되잖아. 3초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에 3초가 있어. 여기에 3초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런 뜻이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10 집어넣자. 10 집어넣으면 15가 되네. 그러면 얘는 나중에 10초가 흐르잖아. 15에 위치해 있어. 15에 위치해 있어. 됐니? 요거 표현은 이해가 가지? 위치식이 있는데 위치식 t가 변수가 뭐라고? 시간, 초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 함수 값은 뭘 얘기하는 거야? 위치값을 얘기하는 거고. 위치값. 그래서 이런 위치식이 존재한다 이거야. 위치식이 존재하는데 이 위치식을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속도식이 나와. 속도식이 나오는데 속도는 이렇게 나타내. vt 이렇게 나타내. vt 기호로. 알겠지? vt로 나타내. 속도는 이렇게 나타내. 근데 그 속도를 또 미분하잖아. 그럼 뭐가 나오면 가속도가 나와. 가속도는 기호로 보통 이렇게 써. at 이렇게 써. 변수는 똑같이 t야. 다 시간이야. 초야. 알겠지?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 나와. 근데 여기서 속도는 우리가 속도가 과학 시간 혹시 뭘로 배웠어? 속도가 뭐야? 속도를 뭘로 배웠어? 과학 시간에?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배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속도는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속도랑 조금은 달라. 어떤 속도냐면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순간적인 속도. 순간 속도. 어느 특정 지점에서 순간적인 속도를 말하는 거야. 순간적인 속도. 알겠어요? 너희가 배운 시간은 이 속도는 평균 속도일 거야 아마. 맞니? 평균 속도. 총 걸린 시간분의 총 걸린 거리. 움직인 거리. 이거 말하는 거 아닐까?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미분을 하면 순간 속도가 나오냐면 봐봐. 그래도 설명을 할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그래도 설명을 할게. 얘가 x좌표가 뭐야? 여기서 x좌표가 t잖아. x축이 t축이죠. 그치? t축이지. 얘는 xt다. xt가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얘가 원래 y값. 근데 이 y값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위치. 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시간을. 위치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거리야. 거리랑 조금 비슷해. 얼마큼
얘만큼 움직이면 거기 위치에 도달하는 거잖아. 결국 연관이 있다 이거야. 똑같은 건 아니야 당연히 위치랑 거리랑. 근데 우리가 x값 증가량분에 y값 증가량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그치? 순간 변화율. 근데 여기서는 x가 아니고 t지. 얘는 xt 위치지. 위치 t가 뭐라고? 시간분에 위치하면 거기서 순간 속도가 나온다 이거야. 얘랑 비슷하게 속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순간 속도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 왜? 이따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와. 왜? 과학 시간이 아니거든. 수학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좀 기억하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리고 이 기호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좋긴 해. 알겠죠? 이거 써보자. 쓸 수 있지? 맨 위에다가 어디니? 맨 위에다가 위치 조금 있는 데다 써. 속도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또 위치 미분하면 여기서 움직이는 점은 수직선상에 있는 점이야. 수직선. 아까 얘기했지? 수직선상에 있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얘는 좌표평면에 있는 거다. 이 위치식은 좌표평면으로 나타내잖아. 그치? 근데 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점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데 그 관계를 나타내면 시간이란 변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축이 두 개 있는 거야. 얘는 위치만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은 어디서 움직이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야. 좌표평면에서 움직이는 점이 아니야. 왜냐면 얘가 1을 집어넣고 10을 집어넣고 100을 집어넣을 때마다 위치가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위치가 어딘지만 나오는 거잖아. x가 1일 때 위치가 몇이고 x가 2일 때 위치가 몇이고 그거는 좌표평면에서 나타내는 거지만 움직이는 것 자체는 수직선상에서만 움직이는 거다. 이번 읽어 아까 했던 얘기야. 중학교 때 알고 있는 시간분의 거리는 정확한 용어는 평균 속력이고 속도의 정확한 정의는 시간분의 거리의 변화량이거든. 됐어. 일단 몰라도 돼. 그리고 여기 속도의 변화량은 순간 속도라고 해요. 순간 변화량을. 그리고 앞에 순간을 생략해서 이건 속도라고 표현해. 근데 됐어. 이거 필요 없어. 이제 과학이 아니야.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잖아. 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두 가지밖에 없지. 그치?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나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 위로는 못 가잖아. 그치? 점이 여기서만 움직이니까. 그러면 속도가 양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적어보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0이야. 속도가 0이 뭘까? 좋아. 정지, 멈춰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돼. 그렇게 하는 틀린 말이 아니야. 정지한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니야. 멈춰있다는 소리가 맞아. 근데 왜 정지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는 그게 도움이 돼. 정지를 한 이유는 방향을 바꾸려고 정지를 하는 거야. 이해가니? 봐봐.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유지하면서 뒤로 갈 수는 없다. 내가 물건을 집어 던졌어. 보이니? 보였어 방금? 멈춘 거 잠깐 보였어? 속도가 빨라지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봐봐. 진짜 집중해서 잘 봐봐. 진짜 집중해서 잘 봐봐. 속도가 빨라지다가 줄어든다? 봐봐.
빨라지다가 멈춰. 그리고 다시 줄어들지. 다 진행 방향이 위로 올라갔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와. 바꾸려면 속도가 줄어들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자동차는 그냥 유턴할 수도 있는데요. 이딴 소리하면 공부를 접어야 돼. 유턴은 이렇게 휜 거잖아. 앞으로 갔다 뒤로만 가야 된다니까. 그런 물체는 없어. 알겠지? 쉽지 않다. 속도가 양수라는 건 앞으로 가는 거고, 음수라는 건 뒤로 가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0인 건 뭐야? 진행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적자. 왜? 무조건 바꾸지 않아. 그냥 가다가, 아이, 잠깐 쉬었다 가야지 하면서 멈춘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속도가 0의 순간에 등장하잖아. 그럼 의심해봐야 돼.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까? 근데 안 바꿀 수도 있어. 안 바꾸는 경우도 나와. 근데 대부분 바꿔. 실제로 속도가 0의 순간에서 대부분 바꿔.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건 무슨 말이야? 가속도. 더할 가짜잖아. 속도에다가 더한데.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 뭐야? 등가속도 운동 배운 적 없어? 예진아, 등가속도 운동이 뭐야? Do you know 아인슈타인? 등가속도 운동이 뭐야? 배우긴 했어? 등가속도 운동이 뭐야? 가속도가 1.0 거. 가속도가 1.0 거. 근데 가속도가 0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은 속도가 유지되는 거지 속도가 멈추는 게 아니다. 그치? 되게 잘 알고 있네. 거기다 적자.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유지되는 것이야. 유지되는 것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중학교 지식이잖아. (5번) 적자.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 아까 얘기했지? 순간 변화율을 미분하는 거잖아.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고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다. 나머지는 문제 풀고 할게. 그냥 문제를 풀고 할게. 왜냐면 그냥 채우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학생이 공부 이렇게 막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잖아. 보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떨까? 집에서 얼마나 생생낼까? 오가 아니야. 힘들어.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 쉬우면 다 공부 잘하고 다 편하게 살고 그러겠지. 어려운 거야. 공부 잘하는 게. 이겨내야 되거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기 싫은 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거 하나만 좀 보여주고 할까?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거 그래프 그리면 2t-5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마이너스 5 하고서 이렇게 생겼겠네. 당연히 0초 이전에는 안 존재할 거야. 그치? 시간이 음수인 건 없잖아. 그치? 봐봐. 이게 속도가 왜 양수면 앞으로 간다고 하면 봐봐. 얘 3집어넣었을 때 1이지. 4집어넣었을 때 몇이야? 3집어넣었을 때 1 나오잖아. 3집어넣었을 때 1 나오잖아. 위치가 1이래. 3집어넣었을 때는 4일 때는 몇이야? 4, 2, 8, 3이겠네. 5일 때는 몇이야? 5일 때는 몇이니? 6이지. 5죠. 5죠. 봐봐. 얘는 뒤로 가잖아.
않는다 절대로.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치? 양의 방향으로만 가. 3초일 때 1의 위치에 있다가 4초일 때는 3의 위치에 있다가 5초일 때는 5의 위치에 있다가 그러다가 10초에 가면 15의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양의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만. 그치? 근데 얘 속도가 어때? 속도가 어때?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어때? 속도가 증가해? 아니야,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야.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뭐야? xt는 2t-5니까 얘 미분해봐. 미분하면 2잖아. 그치? 등가속도 운동이야. 속도가 계속 2씩 늘어나, 속도가 2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야. 속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잖아. 봐봐. 1초일 때 속도 2, 3초일 때 속도 2, 10초일 때 속도 2, 계속 2야, 속도가. 속도가 변하지 않아. 아니, 이거 그냥 등속은 뭐라고 하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가? 과학 까먹어서 다 몰라. 아무튼 계속 2야. 속도가 양수니까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야. 조금 납득이 가나?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오버해서 얘기했어. 솔직히 말할게. 나 오버해서 얘기했어. 과학 그딴 거 필요 없는데 너무 오버해서 얘기했어. 얘는 수학 시간인데. 이제 풀어볼게요.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t는 3에서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이 내신 문제에서 나와. t는 3에서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속도 구하자. 속도식은 우리가 미분하면 되지. 3t 제곱 마이너스 12 이게 속도식. 가속도식은 얘 또 미분하자. 또 미분하면 6t. 3초일 때 속도와 3초일 때 가속도 구하래. 어렵지 않죠? 3초일 때 속도는 3, 3은 9 28, 6 3초일 때 가속도는 6, 3, 18 그쵸? 어렵지 않죠? 2번 볼게.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얘기했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항상 5를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고 싶어. 그러면 잠깐 0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0인 순간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속도가 0인 순간.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고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네. 마이너스 2 하고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왜? 음수가 어떻게 존재해? 시간이 타임머신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그렸다. 이제 해석해보자. 2초까지는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2초까지는? 음수잖아. 아니 한 음수 아니야? 음수? VT가 음수잖아. 속도잖아. 음수지. 음수니까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야.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음의 방향으로. 시작! 뒤로! 그러다가 2초가 딱 되잖아. 1초, 2초 되면 다시 멈췄다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꿨어?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바꾸는 거야. 그치?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꿨어? 2초일 때 바꿨네. 괜찮니? 괜찮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오른쪽 문제 어렵지 않아. 얘들아 걱정하지 마. 속도가 속도 여기 문제 진짜 쉽게 나와. 짜증날 정도로 쉽게 나와.
아, 책에는 그런 표현이 돼 있구나. 얘들아,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그 V는 거기 밑에 써져 있던데 dx dt 이렇게 나와 있지. V가 거기 그게 써져 있는 거 아니야? 속도는 dx dt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dx dt라고 나와 있지. 이거 낯설게 느끼면 안 돼. 이거 기억나? 우리가 y''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dy dx로 바꿀 수 있잖아. 이게 프라임 같은 거야. 이게 프라임. 그치? 이게 프라임이야. 봐봐. 이게 프라임이야. 그러면 얘는 x 프라임이겠네. 그치? x 프라임이면 v잖아. 맞잖아. 아니 x 미분하면 속도였잖아. 그치? x 미분하면 속도. 그러니까 이게 낯설게 느껴지면 안 돼. 배웠던 거야 다. 앞에서 기호할 때 오른쪽 우측 풀어봐 한번.
3번만 한번 풀고 넘어갈까? 얘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야.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대. 0에서 출발했다고 하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FT, GT가 다음과 같대. 얘가 20초일 때 위치가 똑같다는 소리지, 그치? 20초일 때 A랑 B랑 같은 곳에 있을 거야. A랑 B랑 같은 곳에 있어. 20초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같은 곳에 있어. 근데 봐봐. 10하고 30에서 얘는 속도지.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 속도지. 위치잖아. 이 FT가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위치. 움직이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위치잖아. 근데 속도란 말이야, 속도. 근데 속도가 항상 뭐가 더 컸대? B가 항상 더 빨랐대. 그 소리죠. B가 항상 더 빨랐대잖아. 그치? 10하고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 20초일 때는 위치가 같고 이게 가능해? 가능한가? 위치가 같아야 돼. 가능해? 속도가 항상 더 빨랐었어야 된대. 속도가 항상 더 빨랐는데 위치가 같아야 된대. 이거를 수직선 사이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프 4차 요걸로 속도 그래프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 속도 FT, GT가 있는데 FT가 10하고 30에서 항상 더 위에 있었어. 얘는 더 아래에 있어. GT가 항상 위에, FT는 항상 아래에 있었대. 잘 생각해봐. 한번 1번부터 한번 보자.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항상 앞서 있다. 맞니? 맞아?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항상 앞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못 만나잖아. 그치? 말이 안 돼. B 자동차는 A 자동차보다 항상 앞서 있다. 요것도 틀린 말인 것 같아. 그치? 항상 앞서면 20초에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잖아. 이런 수준의 문제 안 나와. 거의 걱정하지 마. 내신은 진짜 낸 적도 거의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 자동차 A는 자동차 B를 한 번 추월하네. 맞아? 얘가 한 방향으로만 달린대. 한 방향으로만. 잘 생각해봐.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한 거야. A, B가 여기서 출발을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근데 20초일 때는 어디서 만났어. 20초가 지나갈 때는 만난 거야. 만났어. 그러면 0하고 10초 사이에서는 누가 앞서간 거야? 0하고 10초 사이에서는 누가 이기고 있었어? A가 이기고 있었어야지. 그치? 그래야지 말이 되지. 야, 0하고 10초 사이에선 A가 이만큼 가고 B는 이만큼 간 거야. 그치? A가 그냥 쭉 앞서갔어. 그러다가 10초부터 30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누가 계속 빨랐대? B가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점점 B가 더 빨라져가지고 20초일 때는 같아진 거지. 됐니? 그럼 3번. A 자동차는 B 자동차를 한 번 추월하네. 맞아? 아니죠. B 자동차가 A 자동차를 추월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번이 맞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정도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내면 한 적도 없다. 그 다음에
dy dx 얘가 뭐라고? y 프라임이야. 이게 프라임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프라임을 의미하는 거야. 이 부분을 프라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뜻이 뭐야? y에다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다. 얘 실제로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지 않아? 문자 x를 미분하잖아. y를 미분하는 건 아니잖아. y가 x제곱 플러스 3x일 때 이걸 미분하면 x를 미분하는 거잖아. 2x 플러스 3이라고 x 문자를 미분하는 거잖아. 이게 뜻이 이거야. y를 x에 관해 미분한다. 옛날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적지 않고 스쳐가듯이 얘기해서 기억 안 날 거야. y를 x에 관해 미분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거는 변화율, 순간 변화율 기억나?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라며. 미분계수 구하면 되는 거야. 미분계수 구하면 돼.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순간도 생략을 자꾸 해. 왜 생략을 하지?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 문제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만 해볼게. 15초 후에 S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니까 S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야. 미분계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S 프라임 15가 몇인지 구하세요. 이 뜻인 거다 결국은. 그치? 15초니까 여기서 변수는 t를 얘기해.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다. S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돼. 그것도 정확히 어디? 15초일 때. 한번 그려보세요. S가 뭔지 그럼 파악을 해야 되겠네. 한번 문제 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cm 성분 AB 위에 P가 1cm per sec의 속도로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B를 향해 움직이고 있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움직이나. 성분 AP, BP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의 넓이 합을 했어요. 아, 넓이는 원의 넓이구나. 원의 넓이 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 15초가 됐을 때 S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때 변화율을 구하래. 변화율은 뭐다? S 프라임 15를 구하세요. 이거다. 한번 구해보자.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당연히 S 프라임이 몇인지부터 구해야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15를 대입해야지. 그럼 S 프라임부터 구해보자. S 프라임은 어떻게 구해? S 먼저 구해야지. 그리고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S 먼저 구해볼게. 넓이부터 구해보자. 얘 P가 지금 1cm 속도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얘는 T라고 하자. P의 위치를 T라고 하자. 왜냐면 1초일 때는 1, 2초일 때는 2, 3초일 때는 3이니까 P의 위치를 T라고 하자. 그럼 T면 T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원의 넓이는 뭐야? 2분의 T 제곱 파이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넓이를 구하자. 여기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20-t 제곱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S씩 구한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미분하자. 미분하고 15 대입하면 되겠네.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야? 전개하고 미분할 거야? 전개가 어렵진 않겠다. 4t 제곱 파이네. 미분하면 뭐예요? 2분의 파이 t겠다. 얘도 전개할래? 전개하자 그냥. 4분의 400 마이너스 40t 플러스 t 제곱 파이죠. 그 다음 미분할게. 미분하면 없어지고, 미분하면 뭐니? 마이너스 40이고, 미분하면 플러스 2분의 분모가 4니까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뭐야? 맞지? 플러스 t가 되겠다. 그리고 요 2분의 1이라고 파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게. 그럼 여기다 이제 15 대입하면 답 나올걸? S 프라임 15는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5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파이네.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5겠네. 그래서 5파이가 순간 변화율이 된다. 5파이 맞지? 5파이가 순간 변화율이 된다. 잠깐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S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잖아. 이 순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S의 순간 변화율 구하라는 건 S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야. 근데 미분계수는 도함수랑 달라. 알지? 미분계수는 어떤 숫자가 딱 투입된 순간이잖아. 그치? 근데 그 변수가 t인데 얘는 t, 시간이 변수야. 15초의 변수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야. S'15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S'15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S 구하고 S 구한 다음에 뭐를 해? S' 구하고 거기다 15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 이 과정이야. 별로 어렵지 않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 S'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이걸 구하라고 나올 때도 있어. 문제에서 ds, dt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 그러면 이게 또 뭔지 모르면 안 돼. 그치? 이게 S'이야. 해보자. 유진은 어떡해. 괜찮아, 유진아? 힘들어? 왜 어제도 잠을 못 잤어? 학술제도 안 끝나? 너 너무 피곤해 보여.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 주말에는 아마 센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센을 좀 풀 거거든요. 이제 시험 대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센 한번 2주 만에 끝내고 시험 대비 한 일주일, 시험 대비 교재 엄청 짧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이거 당장 지금 시험범위 아니더라도 지금 해놓으세요.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돼. 시간이 좀 애매하게 하는 거 같네. 다음 시간은 바이블 문제 모르는 거 좀 있잖아.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다 같이. 앞에 1단원부터 혹시라도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점심까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